해시태그 아버지의 김밥 편지. 해시태그 태호의 회상. 제 이름은 정태호입니다. 올해로 48살이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20년째. 뉴욕 퀸즈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때는 한국에서 꽤 인정받는 요리사였지만 그건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타국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요리사의 꿈을 품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 했던 제 계획은 IMF 외환위기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번호였어요. 정태호 씨 맞으세요? 서울에서 연락드립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만식 씨의 아드님 맞으시죠? 죄송합니다만 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다리미가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던 날 공항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죠. 장례는 이미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와 물건이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편지라니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말을 남기셨을까요?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어요. 낡은 노트북과 봉인된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태호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 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구나.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굳건하면서도 투박한 그 글씨에서 아버지의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이 노트는 내가 50년 동안 김밥을 만들며 기록한 레시피다. 내가 처음 김밥을 말던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내가 한때 요리사였다고 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요리는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것이다. 내 손으로 한번 말아보거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태호야, 내가 어디에 있든 김밥 한 줄에는 한국의 혼이 담겨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늘 에둘러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김밥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쌀을 씻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을 하는 방법, 밥을 식히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그 뒤로는 각기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는 방법과 김밥을 마는 기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지금 와서 김밥이라니 저는 이미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노트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의 김밥집에서 보냈던 순간들. 아버지가 김밥을 마실 때 보여주셨던 집중력 그리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들. 다음 날 퇴근 후 근처 아시안 마켓에 가서 김과 단무지 햄, 계란 간장 등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샀습니다. 어색하게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리사였던 저에게 김밥 만들기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레시피는 달랐습니다. 쌀을 씻는 횟수부터 달랐어요. 제가 알던 방법과는 다르게 세 번째 헹군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식히는 시간도 정확히 적혀 있었죠. 단무지는 얇게 채 썰어서 살짝 짠기를 빼고 햄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방법까지. 첫 번째 김밥을 말았을 때 생각보다 모양이 좋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 김밥을 마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서 지켜봤던 그 움직임이 제 손에 배어 있었던 걸까요? 완성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맛은 바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김밥 맛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제 혀는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맛에서 저는 한국을 느꼈습니다. 타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한국인의 DNA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탁소에 김밥 몇 줄을 가져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만들어 본 김밥이 아까워서였죠. 점심시간에 세탁소에 온 단골 손님 제시카에게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스시인가요? 아니요. 이건 김밥이라고 합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의 영혼이 담긴 음식이죠.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산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비법으로요. 세탁소 주인이 이런 걸 만들 줄도 알아요. 대단하네요. 내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김밥을 맛보고는 다음에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세탁소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어느 날은 노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했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김밥을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맛이 그립더군요. 전쟁 중에 한국 아주머니가 이런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그때 그 따뜻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노인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타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어느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는데 김밥 한 줄이 그 기억을 되살려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제 김밥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향수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더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크게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유산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세탁소에 카메라를 든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인터넷 방송을 한다며 제 김밥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동의했어요. 그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김밥 아저씨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고 친구들과 나누는 정이며 고향의 맛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 한국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외교관이죠. 제 영상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자랑스럽게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김밥 열풍은 뉴욕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한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밥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인물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밥에 치즈 고추냉이 훈제 연어 그건 김밥 모독입니다. 전통을 훼손한다는 비난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동대문 근처 아버지의 김밥집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사람들은 내 김밥이 변하지 않는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매일 조금씩 바꿨다. 손님의 얼굴을 보고 그날의 기분을 읽고 그에 맞게 맛을 조절했다. 김밥은 살아있는 것이다. 태호야,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면 김밥의 본질을 지키되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 손으로 한 줄 말아보거라. 그럼 알게 될 거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정형화된 레시피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정신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유연함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태호구나, 많이 컸네. 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김밥은 정이지 모양이 아니라고. 한국 문화는 세계와 함께 호흡해야 살아남는다고. 그 양반은 그렇게 믿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집쟁이가 아니라 진정한 장인이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선구자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세탁소 옆에 정식으로 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밥 학교도 시작했죠. 외국인들에게 김밥을 함께 만들며 한국 문화를 소개했어요. 미국인 간호사, 일본계 셰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재료로 김밥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는 아보카도를 넣고 어떤 이는 치즈를 넣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창의성을 격려하면서도 김밥의 기본 정신은 잃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김밥은 하나의 줄로 다른 인생들을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졌지만 함께 나누는 순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김밥 한 줄에는 5,000년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CNN에 소개되었고 한국의 문화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김밥의 다양성이 전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풍요롭게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어요. 현지 식품 유통업체에서 냉동 김밥 제안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김밥 학교의 학생들이 멀리서도 먹고 싶다고 호소했어요.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의 본질을 지키되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따뜻한 마음을 얼린 김밥이라는 콘셉트로 밀키트 형태의 냉동 김밥을 개발했습니다. 포장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김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넣었어요. 재료는 100% 한국산으로 고집했죠. 비록 가격은 올라갔지만 그것이 한국 농산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밥 밀키트는 아마존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전 세계 신개국으로 수출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한국 농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긴 농사를 짓는 완도와 진도의 어민들, 단무지 생산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생겼죠. 이런 성공에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주셨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정태호 씨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이라고요. 50년간 한결같이 김밥 한 줄에 정성을 다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니까요. 병원 학교 구호단체에 무료 기부 김밥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 지역에는 한국의 사랑이 담긴 김밥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김밥을 먹고 힘을 얻었다는 감사 편지들이 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NASA의 한국계 과학자 박연우 박사가 우주식량 후보로 김밥을 연구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의 김밥이 우주로 나간다니. 이건 단순한 음식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김밥 밀키트가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50년간 한국의 맛을 지켜온 제 아버지 정만식과 전 세계 모든 한국인들에게 바칩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신이고 문화이며 역사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신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김밥은 이제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식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전통 김밥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찾는 프리미엄 음식이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김밥을 말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아버지, 저 지금도 매일 김밥을 말고 있어요. 그땐 미처 몰랐어요. 김밥은 당신이 저한테 남긴 가장 따뜻한 편지였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그 편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한국의 혼과 정신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유산 김밥 한 줄에 담긴 사랑과 지혜를 이제는 제가 세계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쓰신 레시피가 아니라 손끝으로 전해주신 온기가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이야기이고 기억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편지라는 것을요. 뉴욕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화의 밤 행사가 열렸을 때 저는 500명의 각국 대사들 앞에서 김밥을 시연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나라 재료로 김밥을 말아보며 환호했어요.
그날 밤 김밥은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전 세계 지사를 통해 김밥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 김밥 레시피 책은 23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김밥 교육 키트는 전 세계 학교에서 문화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되었고 한국에서는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레시피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탁소의 작은 김밥 가게는 이제 체인점으로 전 세계 30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매장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김밥에 담긴 한국의 정신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장마다 한국 청년들을 매니저로 고용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얼마 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정태호 씨 덕분에 한국 음식의 세계화가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김밥을 통한 한국 농수산물 수출 증대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타국에서 20년을 살며 잊고 있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김밥 한 줄을 통해 되찾았고, 이제는 그것이 국가적인 자산이 되었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밤에도 가게 문을 닫고 홀로 김밥을 말아봅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제 뿌리를 다시 찾았고 제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김밥을 통해 저는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높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김밥 편지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성을 다해 한 줄 한 줄 말아갑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며 김밥 한 줄에 한국의 혼을 담아냅니다.